제가 어느 날 혼자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누군가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세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명만이 진짜 스토커였어요. 과연 누가 진짜 스토커일까요? A는 제가 퇴근 후 자주 가던 카페에 늘 먼저 와 있어요. 말도 걸지 않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제가 SNS에 올린 사진과 비슷한 장소에서도 종종 봤죠. 같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도 우연일까요? 자주 눈이 마주치는 것 같기도 해요. B는 예전에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처음엔 안부 묻는 연락이 고마웠어요. 근데 점점 연락 빈도도 늘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는데 이젠 조금 무서워요. 그만해달라고 말한 뒤로도 계속 이어졌거든요. C라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친구가 알려줘서 알게 된 건데 누군가 제 사진을 캡처해서 SNS에 애인인 것처럼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누가 집 앞에 초콜릿이랑 꼬치를 놓고 갔더라고요. 이름도 없고 편지도 없고 아무 말도 없었어요. 나중에 친구를 통해 SNS에 제 사진을 올리던 사람이랑 이 선물을 놓고 간 사람이 같다는 걸 알게 됐고 소름이 끼쳤어요. 셋 다 스토커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영상 봤지? 어때? 너무 무섭지 않아? 언뜻 보기에는 다 스토커 같은데 이 중에 한 명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스토커래. 누가 스토커인지 얘기하기 전에 스토킹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스토킹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니? 뭐 그냥 누가 좀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거? 네, 그런 비슷한 거. 저도 친구가 카톡을 볼 때까지 보내서 좀 무서웠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법적으로 스토킹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관심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일단 스토킹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자. 자, 얘들아. 일명 스토킹 처벌법이 가장 먼저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항목에 대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야 스토킹 범죄라고 법에서 인정해. 너네는 누가 스토커 같니? 저는 A요. B? 그냥 다 스토커 같은데요. 그렇긴 하지. 너무 헷갈리지. 자, 우리 A 사례부터 천천히 살펴보자. 가장 먼저 A는 피해자가 자주 가는 카페에 항상 먼저 와 있었어. 심지어 버스도 같은 시간, 같은 노선을 탔대. 피해자가 자주 눈이 마주친다고는 하는데 불안하거나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걸 보니까 이런 불안감, 공포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자, 우리 여기 나무을 한번 볼까?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이건 좀 애매해 보이지? 그냥 우연히 생활 반경이 겹치고 우연히 눈이 마주친 걸 수도 있잖아. 그리고 여기 스토킹 정의에서 나와 있듯이 피해자가 아직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는 상태라서 스토킹이라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워. 아직은 좀 신경 쓰이는 사람?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B는 피해 여성의 전 남자친구야. 처음에는 그냥 안부 묻는 연락이라서 괜찮았대. 연인 관계라는 게 사실 헤어지고도 연락할 수 있잖아. 미련 있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오랫동안 봐왔던 사이니까. 그런데 연락이 점점 많아지고 어느 날부터는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그만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니까 이제는 어때? 진짜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 거지. 자, 우리 여기 스토킹 처벌법을 다시 한번 보면 스토킹 행위 중에 나, 다 이게 해당하지? 이거야말로 스토킹 처벌법에서 이야기하는 상대방 일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스토킹이야. 피해자가 지금 공포감도 느끼고 있잖아. 사실 스토킹은 B처럼 모르는 사이보다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해. 애인이나 전 애인 혹은 배우자 아니면 전 배우자나 배우자 외 관계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2021년 스토킹 상담 통계를 내어봤더니 전체 중에 86.6%가 아는 사람이 한 스토킹이었고 그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인 사람의 비율은 전체 스토킹 상담의 45.7%였다고 해. 다른 통계인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과거 연인이 스토커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나기도 했어. 그럼 우리 이제 C로 한번 넘어가 볼까? 너네들이 생각하기에 C는 어떤 거 같아? 네, 스토커 아니에요? 자, 같이 살펴보자. 우선 피해자는 C를 전혀 몰랐던 사이야. 피해자의 친구가 알려줘서 C가 피해자의 사진을 캡처해서 SNS에 올리고 또 내 여자친구라는 식으로 게시물을 올렸던 걸 알게 된 거야. 이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사진을 SNS에 게시함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야기했다는 점은 분명해. 그런데 사실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그래도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되지는 않을 뿐이고 민사상으로는 소송권 침해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같은 다른 법령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 근데 저기 라에는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어. 맞아. 라목을 보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든 또는 그 부분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여기에 해당되는 건 맞지. 그런데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했듯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근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해. 거기다 가해자가 명확히 누구인지도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직접적인 거절으로 의사표현을 할 기회조차 없었고 그렇다면 여기 상대방에 반하여 라는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지. 자, 그럼 우리 ABC 모두 살펴봤는데 영상 정답은 뭘까? 가장 먼저 A는 피해자가 불안해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스토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다음 B는 확실하게 스토커. C는 스토킹처럼 느껴지지만 법적으로 애매해. 자, 이제 알겠지? 무조건 스토커라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고 판단해야 돼. 선생님, 혹시라도 스토킹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무서울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야. 자, 먼저 가해자 신고를 우선 해야겠지.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스토킹 피해 증거를 모으는 게 먼저야. 육하원칙 알지, 다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마지막은 왜. 거기에 맞춰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 자료가 있다면 신고할 때 더 좋다고 해. 이렇게 증거를 모았으면 드디어 신고를 하는 거지. 신고해서 어떤 단계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단계별로 스토커랑 분리하거나 스토커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100m 이내 접근 금지 혹은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이런 제한 조치들이 있다고 해.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런 스토킹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아까 말한 우리 여성 긴급전화 1366 기억나지? 네. 이 기관도 스토킹 피해자 지원 기관 중에 하나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에는 대구 여성통합상담소, 대구 해바라기 센터, 영남 가정폭력 상담소 이런 지원 기관들이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찾아가야겠지? 네. 야, 맞지? 너 전 남친한테 그만 연락해. 선생님, 얘 맨날 전 남친 다시 만나겠다고 연락하는 스토커예요. 아,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스토커는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오해가 아니야.
반복되고 불안감을 주고 상대가 싫다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으면 그건 명백한 범죄지. 유민이도 만약 상대방이 싫다고 이야기했는데 계속한다면 그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만해야겠지? 네. 혹시 주변에 이런 일을 겪는 친구가 있다면 무시하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는 거야. 알겠지? 대답 안 하지? 그리고 너네 자신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돼.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